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가 최근에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을 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 테슬라의 지금 현재 주가 상황과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주가 흐름상, 그러니까 차트상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밸류에이션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PER이죠. 그 회사의 주가가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몇 배인가 하는 PER을 가장 많이 보는데, 만약 이게 100배라는 얘기는 현재 수입으로 100년을 벌어야지 그 회사의 주가만큼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PER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수는 한 20배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근데 업종이나 기업 특성마다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PER만으로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S&P 500 기업의 평균 PER은 35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꽤 증가 추세죠.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의 하락과 통화량의 증가를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만으로도 한 편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어쨌든 현재 미국의 대표 500개 기업의 평균 PR은 35배 정도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그 기업들이 돈을 벌어와야 현재의 주가만큼 돈을 벌어올 수 있다. 지금 이게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오늘 살펴보는 테슬라의 모든 EPS는 스톡 옵션을 비용 처리하지 않은 논갭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갭이 미국의 회계 기준에 맞춘 정석적인 회계 기록이기 때문에 갭으로 하는 게 맞지만, 테슬라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논갭 기준으로 향후 기업 실적을 측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증권 관련 사이트를 들어가도 테슬라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는 전부 논갭 기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나 스톡옵션 비용 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로는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스톡옵션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비용 처리돼서 사라지는 것들이고, 갭과 논갭에 대한 설명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래서 테슬라의 PER이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보자면은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 올해 3월까지는 직전 4개 분기의 EPS를 합친 EPS가 1.25였고 현재 주가 약 430 정도죠.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PER은 344배가 됩니다. 그리고 2분기가 되면은 EPS가 1.47로 올라요. 그래서 PER은 300배 이하인 292배로 떨어지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반영한 EPS는 1.87로 상당히 많이 뛰어오르고요. 그래서 PER은 229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4분기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는 약 0.87이에요. 그럼 이걸 포함하면 4분기의 EPS는 약 2.3이 되고, 이거는 PER로 치면은 187배입니다. 즉 주가가 현재 430 정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4분기가 되면은 PER은 200배 이하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분기 PER은 지금 주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고, 그 당시 주가는 당연히 지금만큼 높지 않았을 테니까 그 당시 PER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겠죠. 테슬라의 PER은 워낙 주가 변동폭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쭉날쭉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200배 정도에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해왔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3분기 230배 정도에서 4분기가 되면 한 180배 정도까지 내려가는 이 상황은 테슬라의 평균적인 PER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내년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테슬라의 EPS는 약 3.8 정도이고, 이걸로 현재 주가 대비 PER을 계산해 보면은
1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현재 3분기까지의 230배 대비는 거의 반토막 이하로 PER이 낮아지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이제 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PER을 200배 전후로 유지를 해왔고 당분간은 그 정도에서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EPS 기준으로 PER이 110배까지 떨어지도록 분명히 시장이 놔두지 않을 거예요. 테슬라가 당분간은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을 때 분명히 기존의 평균적인 PER이었던 200배 정도를 유지해 줄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려서 PER을 다시 평균적인 PER에 맞추겠죠. 네, 우선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약 430 정도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주가가 한 430 정도에서 450 정도의 이 기존 고점들의 매물벽에 상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밑에 저점은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일종의 상승 삼각형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매수 세력도 매도 세력도 둘 다 강하게 지금 매수나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모양은 일반적으로 저점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결국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짜면서 올라가면 위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도 결국 밑에서 올라오는 그 압력 때문에 치약이 삐져나오겠죠. 그것처럼 주가도 상방이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밑에서부터 주가가 저점을 계속 올리기 시작하며 결국 그 밀어 올리는 힘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선가는 상향 이탈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제 그건 확률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빨간 거는 30일 이동평균선인데 한 달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은 어차피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그린색은 120일이고 이 밑에 보라색은 200일입니다. 즉 초록색은 120일 동안의 테슬라의 평균 주가이고 보라색은 최근 200일 동안의 테슬라의 평균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장기 이평선은 그 주식의 현재 추세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기 이평선이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그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이평선의 추세는 꾸준히 우상향 중이죠. 그리고 추세가 꺾인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기울기로만 치면은 한 8월 정도부터 더 기울기가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현재 한 2달 이상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 여전히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굉장히 강력하게 오버슈팅을 한 이후에 지금 기업 가치가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 12월 31일 마지막 거래 기록이 83.67달러였어요. 지금 430달러니까 주가가 5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너무 먼저 앞서간 거예요. 오버슈팅을 한 거고 분명 거기에 기업 가치가 따라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PER 200배 정도를 전후해서 먼저 움직였다 다시 내려갔다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2달 정도의 횡보도 그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성장성이 향후 몇 년간 분명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며 결국 주가가 제자리면 PER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낮아지지 않게 결국 다시 주가가 또 오버슈팅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버슈팅하는 그 찬스가 내 수익률을 순식간에 불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안전마진이 있는 수익률로 만들어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하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오버슈팅이 언제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뭐 한 두세 번 연속해서 뻥뻥 터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을 횡보나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루하게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버슈팅의 기회가 언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기업이라면 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사두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버슈팅하는 그 찬스를
예측해서 잡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이렇게 저점이 올라오면서 주가의 상방으로 압력을 가하다 보면 언젠가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과제는 이 430 정도에서 450 사이에 있는 저항 영역을 뚫는 거죠. 지금 이게 테슬라의 가격대별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각 가격당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그만큼 그 가격대에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9월 2일 기준으로 보면 이때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500까지 오버슈팅을 했었죠. 그럼 보시면 450 위에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450 위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게 9월 15일쯤 되면은 이제 그 위에가 꽤 많이 줄었죠. 이거는 이제 그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이 손절을 하고 털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6일이 되면 450 위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손 털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400보다 약간 위에 420 정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주식을 들고 있죠. 그리고 10월 28일이 되면은 450 위에는 거의 사라지고 420 정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들고 있고요. 그 위에 430 정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11월 6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420 정도가 가장 주식을 많이 들고 있고, 그 위에 430부터 한 440 정도까지 매물벽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기존의 고점대에 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430부터 450 정도가 저항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 올 때마다 계속 팔기 때문에 이 가격 부근에서 가격 저항이 일어나는 거고, 이 사람들의 매물을 새로 산 사람들이 소화를 시켜줘야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저항 영역대는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주가의 압력에 의해서 언젠가 뚫릴 거다. 그리고 그 뚫리는 순간 그 다음 이전 고점인 500까지는 금방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 정도가 되면은 여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거의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부근은. 그러니까 500이란 그 지난 고점은 실질적인 매물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저항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적 저항선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500 정도 오면은 분명히 이전 고점이기도 하고 50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팔고 보자, 이익 실현하고 보자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0도 분명히 심리적인 저항선의 역할은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가면은 일시적인 약간의 하락은 있겠지만 의외로 쉽게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언제 되는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연말 랠리 분위기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S&P 500에 포함되었다 발표가 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타이밍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시는 장기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그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돈 있을 때마다 꾸준히 주식을 사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직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만을 생각을 하고 주가는 되도록이면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추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